네. 정청래 의원님도. 야성 회복, 정권 교체, 야당답게 정청래, 기호 5번, 최전방 공격수, 이 시대 참 겸손인. 인사드립니다. 아니, 최고위원 나가신다고 하길래 떨어지겠죠? 나가보세요. 아,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이 왔어요? 아니,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의원님 무슨 구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구호는 우리의 꿈, 공동 목표. 이걸 영어로 슬로건이라고 하는데, 저의 슬로건은 야성회복 정권교체. 그런데 이것을 실현하는 방법, 도구, 수단, 이것을 캐치플레이즈라고 하는데, 그것은 야당답게 정청래, 거침없이 정청래. 그래서 최고위원이 되실 확률이 얼마나 보십니까? 아, 그 전에 네. 이번 전당대회는 저를 위해서 룰이 막 다 만들어졌고 최대 히트어를 제가 생산해냈어요. 아, 당 대표는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중에서 뽑아달라. 그런데 당 대표는 정청래를 뽑아달라. 당대표? 당대표. 난 당대표가 되겠다. 그래서 최고위원 5명 중에서 말석이라도 나를 뽑아주시면 당의 대표가 되어서 저 무도한 새누리당 정권을 향해서 총알이 되고 대표가 되겠다. 반응이 좋네. 이제 이거 풀러도 되겠다. 요즘 재밌어요. 예, 다니면. 블루오션이죠, 블루오션. 사실 지금 그 당이 처한 현실 그대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이 진짜 많았어요. 여기저기서 막 총을 쏘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하니까 새 총을 쏘는데 대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야, 이 부산도 가고, 이제, 제주, 경남, 그 다음에 부산, 울산, 이렇게 4군데 대회를 했어요. 벌써 했어요? 연설도 하고. 알려지지가 않아요. 야당다운 야당, 선명한 야당, 정체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와! 엄청 박수가 나와.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정도는 얘기하고 하셔야죠. 네. 최근에 정치, 그러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는 표에 혈안이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오로지 내 있잖아. 표 얻는 일만 해, 요즘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유일한, 그러니까 최초의 정동영 계이고, 최후의 정동영 계이자, 이제는 그 정동영이 당을 떠나버린. 지금 10년 동안 무료 봉사했더니 좀 도와주고 나가지 그냥 나가버렸어. 근데 그 정동영 전 당 대표이기도 한 그죠? 전 상임 고문. 네. 아니, 의장도 했었잖아요. 당 대표. 그때 의장이라 불렀어요. 사실 물 먹으면 안 되는데 물을 먹어야 되겠어. 그리고 그 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한 사람이에요. 네.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요 바로 앞에 문재인 이전에 그죠? 노무현? 문재인 의원 참 있잖아.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문재인 의원이 전해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정청래 의원은 참 좋은 사람이고 의리 있는 사람이다. 비록 나하고는 다른 길을 걸었던 정동영이지만 정동영을 끝까지 지킨 의리 있는 사람은 정청래다.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문재인 의원이 사람 볼 줄 아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했지. 그래서 이제. 계속해. 정동영. 문재인 얘기가 아니지. 정동영 얘기지. 어쨌든 당 대표, 대통령 후보 다 했던 분이. 네. 당을 떠나면. 네. 그럼 사실 타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에. 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비극인데. 네. 왜 떠났으며. 네. 떠난 이후 성공 여부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근데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전 상임고문도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탈당을 한다는 얘기가 한 달 전부터 있었어요. 왜 있었죠? 근데 저한테는 전화를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난 10년간 의리를 지켰는데 떠나면서 한마디쯤은 해주고 왜 떠난다 얘기를 하고 가야 되잖아. 근데 얘기를 안 해서 속으로 좀 삐졌지.
그래서 그 주변 사람한테 내가 물었어요. 아니 1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의리를 지켰는데 떠나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떠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정청래 의원은 어차피 탈당도 안 할 거고 전당대회에 나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당을 나가는 걸 얘기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냐. 그래서 내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정청래 의원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다. 그래서 그 순간 아 이분도 참 좋은 사람이네. 나를 배려하다니. 그런 생각을 했지. 자기한테 잘해주면 다 좋은 하여튼 사람. 나는 표가 되거나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난 좋아. 요즘. 아, 뭐 물어봤지? 정동영. 아, 정동영. 그래서 제가 직접 들은 건 없고, 제가 이건 저의 오랫동안 가장 가까운 분이었잖아요. 네, 촉에 의해서, 제가 추론하는 건데, 아마, 코렉트 할 겁니다. 첫 번째, 정동영은 왜 탈당했을까? 이대로 있다가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한 안락사한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문희상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비대위원을 꾸렸잖아요. 그리고 개파 수장들로 꾸렸잖아요. 근데 정동영 고문을 비대위원을 넣냐 마느냐 이런 게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답니다. 근데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동영이 비대위원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진보, 개혁, 복지국가 뭐 이런 것을 떠들어가지고 시끄럽다 당이. 그러니까 안 넣는 게 좋다. 아, 그게 누구예요? 못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못 들어오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차마 이름은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지역이 지금 어디- 선거 기간이야. 그 세력의 표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후에 그 실명을 공개할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을 들어오는 조건, 자격 조건을 뭘로 교묘하게 만들었냐면 현역 의원이어야 한다. 이게 현역 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대위원을 참여를 안 시켰죠. 그래서 저라도 대선 후보까지 지내고 당대표까지 지냈는데 비대위원이 그게 뭐라고 거기까지 참여 못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낙심했을 가능성이 많고 두 번째 김총수가 얘기했던 이 당은 진보나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이런 스피커가 필요치 않고 그 필요하더라도 참여시키지 않는구나. 해서 이 당에 대한 미련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당과 네. 지금 새정치연합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 겁니까? 근데 진짜 지금 큰일 났어요. 뭐냐면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아직 결성도 되지 않고 뼈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국민 모임이라는 이런 예정된 정당이라고 그럴까? 근데 거기 그 당의 국민 모임이라는 지지율이 18.7% 나왔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한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을 앞질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게 뭐 꼭 누가 모여서가 아니라 예. 뭐 경고 메시지죠. 사실은. 물론 이게 이제 오픈빨일 수 있어요. 식당 신장개업 하면 이 집 음식이 어떤가 하고 이제 한 번씩 가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픈빨일 수 있는데 그게 저는 뭐 이게 계속 지속된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지지율의 고공행진 이런 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담배값이 올라서 4,500원이잖아요. 근데 4,000원만 있으면 담배 못 사잖아요. 그러면 500원을 빌려서 야 이걸 사가지고 같이 나눠 피자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밖에 있는 새로운 신당이 지지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총선 필패가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하게 캐스팅 보트 지렛대 역할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거기 지금 기존의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 합류할 거라고 보십니까? 현역 정치인은 일단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 선거 때문에 전라남북도를 다 돌아다녀 봤어요. 2박 3일로. 그런데 전라북도 정치인들은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4월 재보궐선거 때 광주가 있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선이 못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신당에 있는 후보가 당선되거나 그게 아니라도 의미 있는 득표를 할 경우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는
우려들이 실제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고 광주 전남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4월 재보궐 선거가 어쩌면 야당의 빅뱅 이런 것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문 질문 하나 할게요. 어떤 기자가 묻더라고요. 정동영 고문하고 친했는데 정청래 의원은 어떠냐?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정청래 의원은 어떠냐는 건 무슨 얘기야? 같이 안 나가냐 이런 거지. 그럼 황당한 질문을 하더라고 기자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 아들 비리로서 상당히 곤두박질 친 지지율 상태가 있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권유를 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찢어진 민주당 깃발 들고 당을 지키는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다. 나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길을 가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족하고 찢어진 깃발일지라도 나는 새로운 깃발을 만들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혁신하고 변화시켜서 국민께 사랑받는 정당을 만들도록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으로 저를 뽑아달라. 근데 막 박수를 치더라고. 야 정말 야 제2의 노무현이 나타났다. 아니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조선일보하고 싸웠던 유일한 선배 정치인이 노무현 대통령이고 조선일보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지금까지 13년 동안 인터뷰 안 하는 사람은 저예요, 저. 의원님.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 이렇게 무리수를. 아니 내가 지금 사실 흥분 상태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성회복 정권교체 기호 5번 정청래.